본 방송은 1월 4일 토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김혜찬 PD, 이재성, 이재익 패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직전 방송 때 이제 KBO 리그 뱀띠 스타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또 올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 뉴페이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각 팀, 10개 팀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뉴페이스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네임 밸류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KBO에서 아니 제가 벌써 KBO에 온다고? 이런 얘기를 좀 점차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디슨 러셀 왔을 때만 해도 되게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에디슨 러셀급 되는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당장 작년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죠. 거의 풀타임급으로 뛰던 선수들도 막 넘어오고 하니까 좀 신기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그런 것들로 보면은 우리 KBO 리그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냥 잠깐 가서 뛰는 리그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선수들이 오는 리그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야수 일단 우리나라의 메리트는 그거잖아요. 100만 불을 준다. 아 그렇죠. 메이저리그 못 뛰면 마이너리그에서 100만 불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적인 메리트 분명히 있고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오는 선수들이 보통 코너 외야 혹은 1루 뭐 이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너무 대체하기 쉬운 자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든 자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빨리 결심해서 그냥 한국에서 그 메이저에서 최저의 목도 못 받을 바에 한국에 와서 그쵸. 받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오자. 또 이제 투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구속이 빠르지 않은 투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선수들은 미국에서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빨리 아시아행을 결정하고 또 이제 에릭 패디 그리고 뭐 예전에 켈리 선수라든지 켈리. 이런 케이스들을 역수출설이에 맞아요. 좀 일찍 투수들이 좀 일찍 와서 미리 한 100만 불 정도 받고 올 시즌 활약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 이번에 카일 하트 선수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금전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고 메이저리그 뎁스가 점점 한 팀의 뎁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쓸모없는 이제 팀에서 쓸모없다 싶으면 바로 내치는 이제 구조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 수급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역수출이 늘어났다는 게 좀 KBO에 대해서 어느 정도 MLB 측에서 보고 있는 입지가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뭐 방금 말씀드린 패디도 그렇고 뭐 테임즈가 선리였죠. 테임즈도 네. 워싱턴으로 갔었고 다린 러프도 있고요. 켈리도 또 있고, 사실 제일 성공한 수출사였던 레일리를 뽑고 싶거든요. 브룩스 레일리. 레일리가 많은 분들이 좀 선발로 안 뛰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레일리가 매츠랑 템파베이에서 정말 붙박이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KBO에 넘어오는 좀 이름값 있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좀 끝물이거나 어느 정도 많이 꺾인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나마 좀 이름값 있는 선수는 00년대 초반에 이제 훌리오 프랑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2000년에 넘어왔을 그쵸. 때 사실 훌리오 프랑코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네. 올스타도 여러 번 했었고요. 실버 슬러거도 했었고요. 올스타전 MVP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클리블랜드 지금 가디언스에서 네. 정말 대표하는 선수였거든요. 마구마구 할 때 레전드 그렇죠. 카드로 많이 네. 썼습니다. 또 뭐 한화에서 뛰었던 오간도 선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또 이번에 또 온 푸이그 선수 사실 엄청난 선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유명한 네.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KBO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전 그리고 KBO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내셔널리티의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KBO뿐만 아니라 뭐 K리그를 예로 들어도요. 뭐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됐던 제시 링가드 선수도 그쵸. K리그로 사실 K리그로 처음 왔을 때 그 영국 켄지에서 많이 욕을 했대요. 아, 쟤도 아시아에 돈 벌러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체 K리그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뭘로 전체 가려면은- 1위이긴 하던데. 네, 전체- 중동으로 가야죠. 전체 1위긴 합니다만 실제로 삭감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게 좀 메리트 있는 국가가 되었다라고도 그러니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링가드가 딱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뭔가 소프트 파워 때문에 온 케이스?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구단 측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다고 하고 뭐 네. 링가드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야구 측면에서 야구 방송이니까 그런 게 많이 실감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게 계속 성공을 해야 한국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다시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마라. 네. 자, 그럼 이제 한 팀 한 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아 타이거스 우승팀입니다. 아. 제임스 네일이 건재하고요. 아담 올러와 패트릭 윌섬 이 두 선수 투수와 타자 한 선수씩 바꾸었거든요. 네. 내일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뭐 거의 MVP급 네. 활약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아쉽게 뭐 음. 아웃이 되었지만 뭐 재계약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렇죠. 이제 올러와 위즈덤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 두 선수도 뭔가 하이 리턴의 느낌이 많은 맞아요, 선수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위즈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전형적인 공갈포 네. 아 그렇죠. 굉장히 한 2할 3푼, 2할 2푼 이 정도의 타율에 홈런을 한 20개 정도 쳤던 선수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선수가 누구 있을까? 뭐 좋은 선수로 예시를 들면 이제 제이미 로맥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뭐 로맨.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최근에 이 성적을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올 시즌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20홈런을 넘겼고 심지어 21년에 OPS가 0.823, 네. 23년에도 0.789로 꽤 높은 수치였거든요. 최소한 그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그 쿼드러플레이 선수들보다는 수준이 높았다가 올 시즌 좀 부진했고 빠르게 이제 한국행을 결정했는데 당연히 이 네임밸류만 봤을 때 현재 타자 중에서는 푸이그 다음으로 높은 선수라고 보고 올 시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좀 적응을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 연속 때렸다는 거는 확실히 장타력은 검증이 됐다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얼마나 음식 문화나 이런 대한민국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로맥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로맥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 밥 비벼 먹는 거였어요. 그만큼 적응을 잘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요인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네. 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훌리오 프랑코도 미국에 가서도 박찬호 선수 뉴욕 매치 있을 때 그렇게 삼계탕 같이 먹으러 다녔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전 패트릭 위즈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어가자면 전 진짜 놀랐어요. 패트릭 위즈덤을 왜냐면 전 지난 시즌에도 패트릭 위즈덤의 이름을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패트릭 위즈덤이 이제 20년에 이제 앱스타인 그 당시 시카고 컵스에서 이제 영입을 하면서 21년도에 정말 센세이션을 했죠. 그때 내셔널리그 신인왕 3인가 4인가 하고 맞아요. 그때 정말 시카고 컵스에서 드디어 터진 유망주 하면서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던 유망주인데 뭐 몇 년간 좀 부침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패트릭 위즈덤 보면서 항상 카일 슈와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장타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타석당 홈런 수도 거의 컴패리즌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카고 컵스에서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내쳤어요.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패트릭 위즈덤은 코너 외야수의 맞아요. 모습을 많이 저는 떠올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거의 3루수로 유틸리티죠. 자리 잡았다고 네. 유틸리티 3루수로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 시즌 기아에서도 높은 확률로 일루수를 네. 보였죠. 뭐 삼루에는 김도영이 아마- 있어가지고 네. 저는 김도영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일단 1루에 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항상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계속 제가 슈와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높은 삼진율 네. 이제 삼진율이 이제 커리어가 36.8%입니다. 음. 그리고 출률이 낮아요. 네. 전형적인 어떤 공갈포 스타일 공갈포, 중에서 이해하고 선풍기. 있는. 네. 네. 사실 이전에 약간 제이크 버거 스타일이랑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마이애미 이전에 화이트 그쵸. 삭스 제이크 버거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정말 그 선구안이 어떻게 개선될지가 특히 ABS 존을 쓰는 KBO에서 맞아. 네. 패트릭 위즈덤이 어떤 존 로케이션을 가져갈 것인가가 패트릭 위즈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확실히 그 가져가는 로케이션은 정말 훌륭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위즈덤이 아무래도 이제 KBO에 넘어갔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기대와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올러 선수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올러 제가 물론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 포심 투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싱커볼러라고는 하는데 그게 내일보다 훨씬 더 파이어볼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탯만 봤을 때 네. 이제 평균 구속이 93.7마일. 평균 구속이요. 예. 올해 선발로 거의 나왔을 150이죠. 오. 근데 풀타임 출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풀타임 출전하면 한 1마일 정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KBO에서는 확실히 평균 구속이 150에 육박한다는 건 좋은 강속구 투수. 강속구 투수였고 그리고 올러가 제가 알기로는 클리블랜드에서 마이너 리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마이너리그는 관심이 없긴 한데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선수 올러도 결국 커맨드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아가 올러를 데려왔을 때 확실히 구속적인 면에서의 메리트를 보고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완전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서 좀 공이 날리거든요. 이 선수가 제가 경기를 봤을 때. 근데 이 선수가 물론 이제 불펜으로 나왔습니다만 구위가 확실히 좋고요. 커맨드가 확실히 좀 아쉽지만 가장 좋은 건 이 선수가 불펜을 간 게 뭐 태생적으로 내구도가 보통 약해서 많이 불펜을 많이 가잖아요. 특히 KBO에 넘어오는 선수들은 불펜 출신이 많아요. 내일 선수도 당장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올러 선수도 불펜으로 뛰었습니다만 올러 선수는 부상으로 불펜을 간 건 아니거든요. 내구도는 확실히 항상 있는 선수예요. 부상이 전체 커리어에서 2022년인가에 한 번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고 주무기는 체인지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세컨 피치도 가지고 있다. 근데 좀 커맨드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불안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기아가 다음 시즌 외국인 농사를 어떻게 가져갈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라오 선수랑 비슷한 측면을 봐야겠죠.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팀 외국인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ABS존, ABS 존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잘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불같으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컴해야 되는데 특히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들이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해. 그 스트라이크 존은 인간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그쵸. 기계한테 맡기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잘 처리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아,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고점이 워낙 높은 선수들이라 이 두 선수가 맞아요. 위즈덤은 진짜 잘 풀리면 박병호 전성기 네. 느낌도 나고 40홈런, 50홈런을 그쵸. 넣을 수 있는 선수라서. 잘 풀리면 네. 사실 이 메이저리그에서 박병호 이상 하였던 선수 그게 그렇죠. 불과 2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그렇죠. 테임즈가 KBO 리그를 휩쓸고 미러키 가서 26개인가 쳤었거든요. 제 기억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을 쳤었으니까 네. 기대를 좀 네.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패트릭 위스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역 KBO에 있는 외국인 선수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한 유형은 저는 맷 데이비스 데이비스. 생각나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맷 데이비스는 홈런왕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시즌을 보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1+1년 계약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트릭 위스덤도 맷 데이비슨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어쨌든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스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1루수로 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냥 관건은 기아 타이거즈의 관건은 그 코너웨어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발진과 코너웨어 한 자리가 가장 큰 물음표 의문부호가 붙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담올러와 그리고 어쨌든 코너웨어 한 자리 소크라테스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정말 잘 뽑은 외국인 3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준 네. 선수도 있고 그렇죠. 최원준은 선수도 있고. 중견수 쪽으로 중견수 아마 외에 이우성 선수가 갈 그러니까요. 확률이 높죠. 네, 이제 1루수에 이우성 뭐 서건창 선수 안 써도 이제 1루수에 패트릭 위스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왼쪽에 있는 코너 외야수 한 명과 이제 잘 갖춰진 선발진이 있다면은 기아 타이거즈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 3명을 갖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스의 3명의 외국인. 내일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쵸.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입니다. 이름만 들어 짱짱한데요. 레예스 그리고 후라도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되고요. 야. 르윈 디아즈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뉴페이스가 없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뭐 후라도는 사실 이제 할 말이 없. 파란 후라도는 이제 뉴페이스잖아요. 네, 아, 그렇긴 그렇죠. 한데 후라도는 이미 검증된 자원이라. 네. 그나마 이제 라이언즈 파크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후라도 선수의 가장 좋은 능력이라면 당연히 이닝 히터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네, 이닝 히터 솔직히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좀 이닝이 경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닝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는 감이 있는데 전 KBO에서는 이닝 히터가 정말 고평가돼야 될 미덕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KBO의 풀에서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라도 선수가 지난 몇 년간 돌아봤을 때도 거의 최정상급 투수였거든요. 단지 팀적인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저평가받는 감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삼성에 넘어와서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하는 한 축이 될 것 같고 레이스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레이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년에 이제 코너 맥키넌 레이스 이 세 명 중에 제일 기대 안 한 선수였거든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한 명만 남았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네. 그런 면에서 좀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디아즈는 뭐 작년에 이제 삼성의 메인 타자 잔혹사를 좀 가을에 깨준 선수예요. 시즌 막판부터 가을 야구에서 좀 잘했고 그리고 본인도 멕시코에서 넘어올 때 좀 약간 껄끄럽게 넘어왔거든요. 그 멕시코 리그 포스트 시즌 직전에 돈 주고 사온 선수라 네. 본인도 한국에 좀 오래 있고 싶을 거예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그리고 어프로치 가져가고 그리고 장타력 있고 올해가 많이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얼굴들이니까.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이 짱짱해요. 일단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제일 다 크죠. 검증이 된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 뭐 그 프리시즌만 잘 보낸다면은 어느 정도는 다 A급 선수 이상의 활약을 딱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능력만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안 디아즈는 말하고. 사실 그 작년에 사실 좀 재계약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에 포스트 맞아요. 시즌에 정말 임팩트가- 잘했어요. 와 그때 봤을 때 사실 정규 시즌 디아즈는 잘 몰라요. 그 네. 그냥 네, 그렇게 삼성 좌타자다 이 정도만 확실히 임팩트 알고 있는 있었는데. 모습은 아니었죠. 와 그 확실히 임팩트가 그 타격시 임팩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때 봤을 때.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 순둥순둥 조정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지난 포스트 시즌 때 이제 디아즈 선수 재계약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해설이었던 박용택 위원님께서 디아즈는 이번 가을 야구 때 홈런 3개 이상 못 치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 하자마자 홈런 3개 쳤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했네요. 네, 이번 시즌도 음. 기대가 되는 3명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세 명의 페이스가 외국인, 없어서 일단 두 명의 투수와 음. 한 명의 타자 디아즈 선수로 이제 내년 시즌 맞이를 할 것 같고요. 자 LG 트윈스도 뉴 페이스가 있습니다. 오스틴 딘과 에르난데스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치리노스는 좀 익숙한 이름이죠. 굉장히 익숙한 네. 이름인 게 왜냐면 네. 이 선수가 한창 이제 템파베이가 오프너 전략 사용할 때 맞아요. 이 팔로워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캐시의 선수거든요. 후계자였고. 맞아요. 케빈 캐시. 심지어 네. 이때 활약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2019년에 133이닝 던지면서 네.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오. 기록했고 음. 사실 그래서 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KBO, KBO로 왔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 뒤로 사실 그렇게 뚜렷한 활약은 없더라고요. 뭐 템파베이 시절에도 많은 이닝을 못 던졌고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런 그래서 오프너를 끼는 이유가 이런 잔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닝에 대한 의무는 아마 KBO에서도 계속 가져갈 것 같고 뭐 메디컬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 그 이제 투구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 기준으로 빠른 그제 93마일 정도의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슬라이더랑 스플리터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선수의 관건은 그거예요. 부상. 맞아요. 아, 진짜 부상만 그렇죠. 없으면은 네. 최소한 못하진 않을 것 같다. 평타는 이상은 칠 것 같다. 네. 최리노스 선수가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팔꿈치 이슈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직전 시즌 이번 시즌에 이제 트리플 A에서 100이닝 이상을 투구하면서 다 선발로 출장했더라고요. 기록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세부스탯 뜯어보면 이제 ERA 대 FIP가 좀 높긴 한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피홈런이 적고요. 잠실구장 투수니까. 그래서 확실히 제가 기억에 남는 치리노스의 모습은 슬라이더랑 스플리터가 확실히 좋아요. 특히 스플리터가 정말 강점이 있고 구위는 확실히 KBO에서 통할 구위이긴 해요. 제가 치리노스가 왜 KBO에 왔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밸런스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좀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특히 부상 이후로. 네네. 그리고 시즌 아까 방송 초반에 말했던 메이저리그에서 유행하는 선수의 모습과는 좀 동이 떨어져 있는 선수긴 해요. 네, 요즘 메이저리그 구속행위 이후로 좀 많은 구단들이 원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공은 앞서 말했듯이 변화구 두 개 진짜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불펜으로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이제 수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불펜으로 못 써요. 맞아요.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빅리그에서는 못 뛰는 선수였고요. 그래서 KBO에 올만한 선수라고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히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강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치리노스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ABS 적응이 일단 관건입니다. 네. 이 선수도 뭐 로케이션 자체가 나쁜 선수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맞아요. 선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나는 스트라이크로 생각했는데 볼이 선언이 되면은 메커니즘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ABS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구성 문제는 네. 아까
전 기아에서 말했던 올로 선수랑 다르게 이 선수는 내구성 문제를 꾸준히 가지고 있는 리스크 있는 선수라서 네. 이번 시즌에 140이닝인가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템파베이 2017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거든요. 2024년에. 그래서 돌아오는 2025년에는 이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LG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저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수 기준으로는 어쨌든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그 큰 미덕이에요. 네, 그게 KBO에서 가장, 그게 미덕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치리노스 선수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이 돼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정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뛰면은 결국에는 성적은 계속 그 평균에 수렴할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리노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가볍게 언급만 하자면 오스틴 딘 선수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오스틴 딘 선수 이번에 저는 골든글러브 받으러 한국에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스틴 딘 선수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맞아요. LG 트윈스랑.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로열티는 선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스틴 딘 선수가 한국 무대에 처음 왔을 때 얘기했었던 나는 LG 트윈스에서 그 은퇴해서 뭐 진짜 영국 앨범 받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그게 진심인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드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스틴 딘 선수가 어쨌든 외국 그 LG의 외인 타자 잔혹사를 깨줬던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LG 트윈스에 남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오스틴 딘 선수가 원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가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뭐 계속 귀에 맞아요. 계속 맴돌아요 지금. 사실 LG가 외인 타자가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잔혹사가 있었던 그렇죠. 팀이잖아요. 길었죠. 뭐 네. 페타지니 말고 뽑을 만한 선수가 별로 맞아요. 없어요. 생각보다 LG 트윈스 역사에서 외인 타자가 생각나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20홈런도 달성한 선수가 없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좀 깨준 선수가 오스틴 딘이기 때문에 아마 치리노스 같이 새로운 선수들의 뭐 적응도 도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좀 좋은 점들이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리노스라는 새로운 얼굴, 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KBO 리그에서 새롭게 등장한 LG 트윈스고요. 자, 두산을 보자면 이 팀은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 게 외국인이 달라요. 다 변했습니다. 모든 네. 뉴페이스예요. 네. 네. 지난 시즌에 많이 부침을 겪었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 많은 부침을 겪고 저는 제러드 영 선수를 지키기를 바랬으나 실패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근데 했지만 그 제라드 형 선수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알바띠로 온 걸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막 네. 애초에 어쨌든, 네. 빅리그를 잠깐 못 가게 될 상황이라 온 그렇죠. 거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외국인 선수 셋을 다 바꾼 거는 두산의 정말 초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마스 에츠까지 영입에 성공했다면 300만 달러 진짜 풀 개런티였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80만 달러로 잭 로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잭 로그 선수는 많은 팬들에게 알려졌지만 2022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드류 루친스키가 합류하면서 지명할당된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그리고 LA 다저스 등 많은 팀을 경험했고 올해 두산으로 합류를 했는데 뭐 평가들은 그 두산에서 내린 평가들은 뭐 디셉션이 좋다. 그리고 뭐 공이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선수긴 합니다.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뽑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외국인 투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던 두산 베어스지만 두산의 외국인 투수 역사를 돌아본다면 엄청난 선수들이 질비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잭 로그 선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콜 어빈과 제이크 케이브 같은 선수들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네. 2024년까지도 현역 메이저리그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 리그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많이 좀 증명을 해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KBO 무대가 가치를 증명하기 좋은 무대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들이 과연 이번에 왔을 때 정말 그렇게 풀 개런티를 받고 왔을 때 두산 베어스라는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작년에는 정규 시즌 4위, 포스트 시즌 5위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순위를 사실 예측하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 선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변화구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스위퍼. 스위퍼 있죠. 네. 정말 뭐 요즘 외국인 투수들 뽑을 때 무조건 이거 하나 달려 있어야 이제 한국 오는 정도로 네. 이 정말 좋은 구종인데 꽤 괜찮은 스위퍼를 갖고 있고 네. 또 좌완 투수니까 뭔가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급하게 영입한 감은 있지만 네. 잘할 것 같고 사실 어빈 정말 전 진짜 놀랐어요. 네. 솔직히 위즈덤보다 더 놀랐어요. 맞아요. 사실 성적만 보면 올만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뭐 한때 2년 동안 규정이닝을 했지만 뭐 많이 떨어졌죠. 현재는 네. 뭐 저는 어빈을 보면 딱 그 생각이 나요. 뭔가 류현진의 약간 하위 호환. 메이저리그 시절 성적도 그렇고 그치. 실제 뭐 가지고 있는 공도 그렇고 뭐 진짜 정말 비슷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구종도 되게 다양하고 커브나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던지고 커터도 던지고.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구력이나 변화구가 앞서 말했듯이 류현진처럼 네. 좋은 투수고 작년에도 111이닝을 던졌어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네. 많이 던졌네요. 그러니까 당장 현역 메이저리거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가 메이저리거 깜냥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대는 돼요. 그래서 올 시즌 어느 정도 할지 또 잠실 투수가 좀 이랑- 이점이 있는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빈이 심지어 장타가 좀 많이 허용하는 투수라서 그럼 더 좋죠.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어빈을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두산 베어스도 사실 잠실구장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실구장의 영상 같은 것들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면은 뭐 사실 뭐 그게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탯 관리 같은 것들도 잘 할 수 있는 구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빈이 들어보기로는 에릭 패디의 성공 사례가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그쵸.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산이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잠실구장을 쓰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테크니컬한 측면은 콜어빈이나 뭐 두산의 이 세 선수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외적으로 다른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제이크 케이브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뛰었던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네.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간간히 아무래도 제가 다저스 팬이다 보니까 네. 경기를 보다 보면 그래도 이름은 들어보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반갑다. 솔직히 그 선수가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아, 모르겠고 그냥 얘가 여기 있네. 반갑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고 잭 로그도 사실 그 선수가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잭 로그 선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이제 다저스가 이번 시즌에 로스터 관리를 꽤 많이 했거든요. 네.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투 측면에서. 근데 네. 항상 잭 로그 선수의 이름이 그 40일 로스터의 끝자락에 항상 보였어요. 맞아요. 항상 네. 같이 이제 묶여 다니는 선수들이 이제 그로브 선수, 네. 뭐 프렌트 허니웰, 맞아요. 허니웰. 캐스페리우스 이런 선수들과 같이 이름이 올라오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조세 로드리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같이 묶여 있다가 드디어 이제 40일 로스터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다저스 팬들의 머리에 뇌리에서 잊혀졌는데 네. 또 이렇게 잠실 구장에서 보게 그러니까요. 됐고요. 네.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는. 콜어비는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했고 약간 탱킹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탱킹팀 탱킹 투수들. 저 진짜 어빈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네. 2020년대 초반에 오클랜드 에이스에서 네네. 그때 막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21년 제가 막 존 민스 이런 선수 좋아하잖아 볼티모어. 근데 이제 콜어빈이라든지 그때 막 20년도 초반에 막 머나야, 몬타스, 블랙번 그 오클랜드 폴 블랙번 그리고 옛날에 뭐 그레이브맨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 마이크 파이어스 이런 선수들을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오클랜드에서 그때 가장 빛났던 선수는 콜어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클랜드 에이스였죠. 네, 오클랜드의 탱킹 장군이었는데 걔가 여기에 왔다고라는 생각만 저는 계속 드는. 솔직히 이 선수가 물론 뭐 올만해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그 명제는 동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푸이거도 그렇고요. 이런 선수들이 KBO에 온다는 게 저는 항상 신기하긴 해요. 뭐 항상 머리는 차갑게 생각하려고 합니다만 네. 뭔가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는 맞아. 그 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스탯 외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가운 면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가뜩이나 좋아하는 탱킹 장군을 또 우리 KBO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네.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그래 너도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두산입니다. 그래도
KBO의 수준에 맞춰봤을 때 네. 두산이 이 세 명을 참 잘 데려왔다. 특히 두산은 작년에도 발라조빅 선수도 데려오고요. 발라조빅도 미네소타에서 풀타임 메저리그로 뛰기도 했었고 그래서 두산이 확실히 이런 면에서 좀 선진적인 스카우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 네. 빨리 접근해서 빨리 데려오는. 그쵸. 물론 잠실구장을 쓴다는 것도 네.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산의 경기를 보면서 네. 부럽다. 자 이렇게 세 선수를 모두 바꾸는 또 강수를 네. 두산이 그러고 보니까 연봉 계약도 작년에 다 마무리하고 외국인도 스피디해요. 셋 다 바꾸고 다음 시즌을 정말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느낌을 좀 두산 베어스에게 많이 네. 받을 수 있는 네. 현재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자 KT 위즈는 그대로 다 갑니다. 뭐 쿠에바스 야 쿠에바스 지금 몇 년째 7년 차인가 와. 지금. 굉장히 장수 회인 중에 한 명이죠. 8년인가 19년인가 네. 왔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징하다, 꾸준한 징해. 선수예요. 자, 그리고 뭐 멜로스 주니어, 그 헤이소스 이렇게 세 선수로 구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는 구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헤이수스가 이제, 네. 키움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24년 헤이수스가 키움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시즌 중도에 교체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선수가 아니었고 그냥 키움이 뭔가 가격이 좀 싸게 낮으니까 데려왔구나. 데려온 거 아닌가 했는데 개막전인가 두 번째 경기인가 그 직관을 했을 때 제 롯데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그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투선이. 그 경기 외에도 그냥 헤이수스 선수 쭉 봤을 때 KBO 프로필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선수였고 네. 그래서 KT가 정말 빠르게 잘 데려왔다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쿠에바스와 로하스는 뭐 MVP 출신이니까 이번 맞죠. 시즌에도 뭐 정말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요 정도의 퀄리티 그 밸런스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KT 세 선수. 일단 저는 네. 지금 세 팀, 10팀 중에 가장 안정적인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가장 계산이 서고요. 일단 네, 로하스는 현재 외국인 타자 1등 아닙니까? 로하스는 뭐 계산이 그렇죠. 되는 선수죠. 네. 네. 헤이수스 사실 지난 시즌만 봤을 때 탑5 안에 들어가는 외국인 탑5 안에 들어가는 투수였고 쿠에바스도 뭐 무난한 2선발 워낙 오랫동안 심지어, 뛰었고 네, 1선발까지도 가능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 팀이 일단 로하스 하나만으로 너무 큰데 나머지 두 선수 너무 좋다. 저는 올 시즌 만약 외국인 선수 1등 팀을 뽑으면 무조건 KT가 뽑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쿠에바스도 불안불안은 했어요. 맞아요. 예. 불안불안한 모습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그 포스트 시즌에도 엄청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어쨌든 KT 위즈라는 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는 선수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쿠에바스보다 한국인 선수 합쳐서 오래 뛴 선수가 많이 없을걸요 투수들 중. 그렇죠. 7년 차면은 네. 오래 뛰었어요. 그렇죠. 네. 드물죠. 네, 많이 찐 뭐 고영표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만큼 네. 뭐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네. 선수가 된 쿠에바스죠.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가 사석에서 되게 나이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더 잘생겼어요 또. 네 맞아요. 그리고 KT가 확실히 네. 그리고 KT가 또 아까 저희가 월요일 방송 때 얘기했지만 메인도 좀 장수하는 감이 있네요. 맞아요. 네. 로하스도 네. 한번 일본 갔다가 그쵸. 또 컴백한 네. 선수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다 영국 앨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진짜. KT에서. KT는 또 로하스. 역사가 네. 길지 않기 때문에 로하스는 가능할 수 가능해요. 있어요. 네. 로하스는 진짜 될 수도 네.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앞서 언급드렸던 두산 베어스와 달리 다 아는 계산이 선수들이에요. 서는 뭔가 검증이 된 그러네. 선수들로 로테이션을 꾸렸던 자세한 이야기는 뭐 시즌 프리뷰 때 다시 하는 걸로 뭐 하죠. 저희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알 알고 거예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SG로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치 화이트라는 새로운 투수를 뽑았습니다. Do you know Channel Fox? 새로운 투수 Channel 분명 새로운 투수거든요. 맞아요. 다 아는 얼굴이에요. 네, 그렇죠. 역시 너무 닮았죠 네. 박찬호 선수랑.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걸로 많이 화제였죠.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생각보다 투구폼도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다저스를 얼굴 다저스. 표정도 좀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박찬호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았지만 네. 뭐 한국 올만 하긴 했지만 이 선수도 꽤 미국에서도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고 그렇죠. 뭐 프로필을 보자면 뭐 올 시즌 기준으로 비자면 평균 93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50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선수도 스위퍼를 던집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올 시즌부터 좀 많이 애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좀 핫한 구종의 스위퍼를 던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데려왔어요. 그 올 시즌 외인 투수들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 한 명 꼽으라면 좀 미치 화이트 꼽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미치 화이트를 저 월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퍼가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약간의 부침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위퍼랑 슬라이더에 대한 경계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치 화이트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슬라이더를 배우면 어떨까라는 사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패스트볼, 뭐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하는 게 사실 약간의 그 부침이 좀 있는 상황에서 투심 패스트볼이라는 그런 패스트볼 던지고 거기서 이제 슬라이더까지 한국의 교육을 통해서 슬라이더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선수도 굉장히 고점이 높은 선수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BC를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사실 미치 화이트 선수에게도 지난 WBC에 접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부진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뭐 그랬던 노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WBC에서 한국 KBO에서 뛰었던 선수가 과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넓어진 뭐 우리 그 토미 에드먼 선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현수. 그렇죠, 현수가 있는 것처럼 미치 화이트 선수도 KBO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같이 이제 WBC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발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쵸. 원태인 곽빈 선수 네. 있긴 하지만 그쵸.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맞아요. 화이트 선수가 좀 해준다면 그러니까요. 저는 딱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그러면은 사실 그 WBC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네. 저도 미치 화이트가 아무래도 다저스에서 뛰었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선수고 또 기대도 많이 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미치 화이트가 2017인가 18년도 그때 다저스 전체 유망주 4위인가 3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투스코치가 그때 데이브 보코프스키랑 같이 막 조정도 막 해줄 정도로 정말 관심 많은 선수였고, 네. 그때 미치 화이트가 토론토로 트레이드가 2022년인가 됐을 텐데, 맞아요. 그때 반대급부가 이제 지금 다저스에서 여전히 천만 원 유망주 니프라소예요. 맞아요. 니프라소랑 그때 모이세도 브리토를 받고 미치 화이트랑 그때 알렉스 데수스를 토론토로 보내는 2데이 트레이드였거든요. 네네. 제 기억에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디에고 카르타야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걔가 DFA 됐더라고. 아무튼 김혜성 덕분에 카르타야. 네. 이것 또한 혜성씨네. 아무튼 미치 화이트를 그렇게 제가 애지중지했고, 물론 그 외모 때문에 좀 더 관심 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미치 화이트가 다저스에서도 꽤 촉만 받는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선발 투수로 많이 활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1년도부터 나왔을 때는 불펜 투수로 많이 나왔고요. 네. 기대하던 선발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계속 스윙맨이나 롱릴리프로 지속적으로 많이 나와줬고, 그쵸. 그리고 저는 미치 화이트의 공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구속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네. 구종도 5개 정도 구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뭐 포심이랑 싱커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했던 구종이고, 슬라이더랑 커브도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닝샷으로 아마 커브 많이 쓸 거예요. 콜 스트라이크 비율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스위퍼도 뭐 우타자 상대로 많이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에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치 화이트가 그 9위 대비 좀 아쉬운 건 여전히 제구겠죠. 그때 유망주 그때 28실 스케일에서도 40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제구 대비 삼진은 잘 잡아요. 그러니까 9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세히 말하면. 그래도 이런 스타성이 어쨌든 있잖아요. 뭔가 이슈되는 게 있는 맞아요. 선수는 네. 좀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큰 좋은 여파를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SSG가 현재 뭐 스타성이 엄청난 선수가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팀에. 그래서 만약에 미치 화이트가 한 퀄리티 스타트 한 2번, 3번 정도만 그럼 이제 연속해준다면은 랜더스의 린가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벌써부터 아직 뛰기도 전에 막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다저스 소속의 차노팍과 뭔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 선수. 맞아요. 그런데 잘해? 이러면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근데 이 없습니다. 선수를 이제 랜더스에 좀 도와줘야 되는 건 이 선수가 좀 땅보형 투수거든요. 그래서 랜더스의 내야진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제가 알기로는 랜더스의 내야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랜더스필드가 좀 외야가 네. 짧은 구장이니까 네. 그렇죠. 땅볼을 투수라는 건 좀 메리트가 있겠네요. 근데 내구성이 좀 크고 작게 부상이 많았어요. 미치 화이트 선수가. 네네. 토미존도 받았을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어깨랑 팔꿈치도 그렇게 내구성 있는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만 잘 해준다면 네. KBO에서 정상급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제가 좀 다저스 팬으로서 길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박찬호랑 진짜 비슷한 투수 같아요. 맞아요. 직구도 약간 투심성이고 네. 그 슬러브 같은 스위퍼를 던지고 뭐 그러니까 하는 맞아요. 게 진짜 그리고, 그래 좀만 되면 된다니까. 이거 유튜브 떡상합니다. 맞아요. 좀만 잘하면.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네. 피치 분화도 잘 돼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좀 닮은 면이 제구도 많아요. 약간 안 되고 그렇죠. 번호를 몇 번 달지 부상도 좀 많고. 뭐 61번 줘야죠. 61번 살아 있나요, 랜더스? 살아있어. 살아있나? 누구 네, 근데 뭐 그걸 로스트 없으면 한번 줘야죠. 네. 없으면 주면 아 이거 이것도 정말 시계 주고 노립니다. 받아가야죠. 61번 지금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랜더스. 몇 경기만 어. 잘 던지면 돼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번호를 달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뭐 미치 화이트가 원하는 60번 번호도 있을 공석이네요. 거니까. 아. 공석이에요? 네. 그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막 로스터 몇 번 달지. 예능을 알아줘야 될 텐데.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미치 화이트라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얼굴을 새로 뽑은 SSC 랜더스. 뭐 랜더스가 에르디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르디아 선수는 뭐 워낙 잘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이름이 또 여기도 한번 굉장히 재밌어요. 터커 데이비스. 레이스랑 반지는 계산이 서는 선수예요. 반지 같은 건 또 굉장히 오래 뛰었고. 레이스는 골든글러브. 터커 베이드 데이비스는 뭐 맨손으로 홈런 왕 치는 건가요? 프레스턴 터커인가요? 네. 그 이제 기아에서 뛰었던 프레스턴 터커 카일 터커 형이죠. 그리고 네. NC에서 이제 맷 작년에 데이비스. 홈런왕했던 맷 데이비스 네 그러니까요. 이름을 합쳤는데 투수입니다. 홈런 잘 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이름은. 네. 이름만 보면은 정말 KBO 외국인에서 한 족적을 남겼던 선수들의 이름을 네. 다 합쳐졌는데 완전히 다른 당연히 포지션부터 다른 투수고요. 그렇죠. 네. 이 선수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로 아 맞아요. 나와서 2이닝을 던진 적 있고 네. 그때 그해 애틀랜타 우승하면서 반지가 있는 투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온 선수 중에 반지 있는 선수. 그 삼성의 몽고메리 선수. 몽고메리 에디슨 러셀 그 도 선수는 있구나. 네. 러셀도 있었고. 삼성 네. 그때 러셀도 그렇고 몽고메리 선수는 그 시카고 컵스의 행가레 투수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월드 시리즈에서. 네. 16년도. 네. 뭐 우리나라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 뭐 사실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커리어가 화려한 선수는 네,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당시에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가 있고 이 선수를 봤을 때 그냥 찰리 반즈의 또 다른 그냥 제2의 반즈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낮은 팔각도의 좌완 투수에다가 슬라이더 그리고 뭐 스위퍼 이런 것들을 던지고 그래서 직구 구속만 사실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그 최근 2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평균 145 정도 원래 한 150까지 했던 투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45 정도만 해도 반즈도 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반즈 2명 뭔가 머리 좋다. 아픈데요. 네. 이게 뭔가 좋은데요. 뭔가 좌타자들은 뭐 아니면 아예- 도 느낌이네요. 좌타자들 지옥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데이비슨을 데려왔다 했을 때 만약에 반즈가 재계약이 안 됐으면 이 선수를 원래 데려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 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슷하지만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맞아요.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아무튼 뭔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반즈 네. 화요일날 반즈가 나오는데 다음날 또 반즈가 또 나와 이런 느낌이 어. 될 것 같고 좌타자들 입장에서는 좌타자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또 롯데가 그렇게 좌투수 좀 어려운 투수들 많이 뽑아. 옛날 레일리도 그랬고. 네, 맞아요. 네. 레일리 반즈 그 라인으로 데려온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주목은 안 받는데 저는 이번 외국인 투수 중에 굉장히 잘할 것 같은 투수 한 명 꼽으라면 잭 터커 로그 데이비스. 그리고 잭 아까 로그. 얘기했던 미치 화이트 그리고 네. 터커 데이비스 이렇게 세 명 꼽을 것 같아요. 저는 터커 데이비슨이 이름을 터커로 쓸지 데이비슨으로 쓸지가 좀 궁금해요. 데이비슨으로 쓰지 않나요? 데이비슨 하지 데이비슨으로 않을까요? 써요? 네.
또 이름이 겹치니까 네, 이름이 NC의 데이비슨이 있어가지고 레이에스 같은 경우 데니 레이에스 같은 경우는 그 레이에스 빅터 레이에스랑 또 그거잖아요.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한 명은 레이에스, 한 명은 레이이에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등록명 따라서 데이빗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쓸 된다. 수도 있고. 등록명은 또 발음을 따라서 다르게 하기도 왜냐면 하고 우리 또 한국어로 바꿔서 등록 이름표에 맞아. 유니폼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소소하게 볼거리긴 그치. 하네요. 찾아보니까 이 터커라는 게 그 퍼스트 네임이 아니네요. 미드네임. 미드네임이네요. 미드네임이요? 포스템이 따로 있어요. 조셉 터커 데이비스. 그럼 조셉으로 닮으면 되겠네. 네. 약간 유키즈 나갈 것 같은데. 조셉 터커 데이비슨이요. 어. 신기하다. 그러면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재성님한테 궁금한 거 1선발이 반즈 무조건이죠. 그리고 데이비슨 그리고 박세훈 김진욱 하면은 5선발은 어떤 나균환이 나균환? 일단은 가장 네. 나균환과 박진 이렇게 둘이 경쟁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완이 3명이 있는 선발에 그러니까요. 섞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좌우 이렇게. 네. 그래도 롯데도 2명이 일단 계산이 선수들이니까. 맞아요. 그 레이에스는 뭐 지금 안타 이 사람만큼 많이 치는 수 없잖아요. 다닐 수 그쵸. 있죠. 전 네. 뭐 그쵸. 역사와 함께하고 있기 역사인데. 때문에 어. 10년 만에 서건창 선수의 기록을 깬 선수 아니겠습니까? 반즈 데이비슨이 두 좌투가 위력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네. 좋네요. 네. 위력적인 어떻게 보면 좌완 두 외국인 선수와 안타 제조기 한 선수가 같이 있는 롯데 올 시즌 외국인 구성이었고요. 아 주목 많이 받고 있는 한화 이글스도 두 선수가 바뀌었어요. 네. 와이스 그리고 플로리얼과 코디 이게 폰세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는 근데 항상 네. 왜냐면 제가 폰세 선수를 왜 알고 있냐면 이 선수가 몇 년 전까지 삼성이랑 링크가 되게 진하게 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코디 폰스 아니면 폰트 이렇게 불렀는데 막상 여기 등록되는 거 코디 폰세라니까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어감이- 한국어로 바꾸면은 이게 맞아, 사실 맞아. 뭐 호날두, 로날두 이런 것처럼 달라지거든요. 사실 뭐 데헤수스 엠마늘 데헤수스도 네, 맞아요. 헤이수스라는 이름이 아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데헤수스가 그거잖아요. 원래 성인데 뭐 한국식으로 많이 바꾼-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한민국 언어로 등록된 건 코디 폰세이기 때문에 네. 폰세 선수라고 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플로리얼과 폰세 두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들은 뭐 어떤 족적을 가진 선수들이죠? 폰세는 딱 몸만 봐도 저 선수는 어떤 공을 던질지 대충 예측이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되게 장신의 강속구 투수고 아. 두꺼워요. 뭐.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변화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힘으로 찍는 네, 선수. 싱커나 커터 같은 계열, 패스트볼 계열을 많이 쓰는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런데 탈삼진을 많이 잡진 않아요. 그래요? 네. 폰세 선수가 발음이 잘 안 되네. 폰세 선수는 약간 맞춰 잡는 선수거든요. 강속군대 맞춰잡아요. 네. 특이하죠. 땅볼형 투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투구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이닝 소화력이 좋아요. 장점이에요. 그래서 불펜에 좀 아껴주겠죠 하나에.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탈삼진을 많이 못 잡으니까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좀 변수가 많다는 거. 그렇죠. 이제 이건 뭐 약간 현대야구랑 좀 결이 다르죠. 위기 상황이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요즘 현대야구는 약간 TTO 쪽인 이제 3-2 아웃컴의 경향이 강한데 한화가 수비가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살짝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신무수는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맞네. 이제 다릅니다. 네. 그렇죠. 내야의 유격수 자리가 바뀌었어요. 올해는 디프런트하다. 그렇죠. 그리고 신무준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외국인 타자로 온 플로리얼 이 선수도 수비가 꽤 괜찮은 선수예요. 뭐 메이저리그 시절에 이 선수는 좀 특이한 게 양키스 이 명문 구단의 전체 1위 유망주를 그쵸. 찍었던 맞아요. 선수였고 올 시즌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됐다가 DFA 되고 뭐 여러 팀 전전하다 마이너리에 있었다가 온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올 시즌 왔고 수비나 주루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점에서 토크먼보다 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그런 면에서 한화가 특히 중견수가 몇 년 동안 계속 약했죠. 그렇죠. 지난 시즌 주전 그렇죠. 중견수가 장진혁 선수였고 심지어 그 선수도 갔죠. 그렇죠.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중견수로 쓰려나요? 이 선수를? 중견수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약간 이 선수 보면서 좀 나이 좀 먹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선수의 장점은 뭐 수비 주로 뭐 이런 거 다 좋은 소크라테스랑도 어느 정도 그 결이 있는데 단점은 좀 뭐라고 하죠? 컨택. 컨택이 많이 안 좋아요. 아쉬워. 중요한 부분이 안 좋아요. 정말 툴이 좋은 선수인데 네. 컨택이 안 좋아. 약간 메이저리그로 치면 키움의 임병욱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플로리얼 선수는 예전에 뉴욕 양키스에 있을 때 잠깐 생각이 많이 났는데 플로리얼은요 전 딱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툴가이 외인을 데려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발 빠르고 장타력이 있고 네. 중견수 수비 중견수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선수의 제일 큰 문제는요. 공을 못 맞춰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야수들 포수 제 생각입니다. 포수를 제외하고 모든 야수들의 저희가 뭐 5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좀 컨택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네.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탯 비율 보면요. 그 마이너리그 컨택률이 몇 년 동안 65%도 잘 못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택률이요? 네, 삼진 비율도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루킹 삼진이겠죠? 그럼? 네. 근데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물론 툴이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살짝 이게 데려올 때 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이 선수가 그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삼진 비율이 높았던 게 속구예요. 패스트볼이 삼진 당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게 물론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스윙 스피드가 안 받쳐준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물론 한화가 그동안 외국인 중에서 좀 쏠쏠했죠. 뭐 데이비스부터 해서 피에, 호잉, 터크먼 그렇죠. 이런 외야수로 좀 재미를 많이 본 선수였는데 플로리얼이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이번에 템파베이 걔 누구죠? 유망주 1위? 그 카스 윌리엄스? 아니 카슨 말고 누구죠? 카마 카마네로? 카마네로가 약간 그런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터지면 되게 잘 터질 것 같은데 네. 망하면 폭망할 것 같거든요. 뭐 이 선수가 그 지난 시즌 전에 클리블랜드로 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파워, 주루, 어깨, 수비 맞아요. 다 좋은 클리블랜드였지. 툴이었거든요. 근데 이 컨택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컨택이 이게 컨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는 올 시즌이 끝나고 한 명이 이제 지난 시즌 카이라트나 에릭 페디처럼 주목을 받는다 하면 이 플로리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운동 능력으로 먹고 사는 선수예요. 맞아요. 운동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 능력은 검증돼서 정말 이게 잘 터지면 5툴 플레이어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안 되면 정말 이게 뭐 잘 국내 모르겠어요. 선수로 한정 짓자면 운동 능력으로 잘 터진 선수도 있었고요. 좀 잘 터지지 않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 선수로 온다는 거는 무조건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어떤 타격품을 뭐 바꿔서 오든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뭔가 터지면은 진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30, 30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할 것 같고. 딱 외국인 임병욱이에요. 좀 운동 능력 좀 더 좋은 임병욱. 그래서 김주찬도 아니고 좀- 임병욱이요. 좀 재밌는 선수예요. 전 플로리얼 선수가 기대라기보다는 좀 궁금해요. 이 선수가 2025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네.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고 근데 전 잠재력은 항상 있다고 저는 이런 툴 가이드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가 또 하나의 물음표가 더 던져졌군요. 여러 가지가 하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새 구장부터 해가지고 네. 뭐 엄상백 심우중 합류하고 플로리얼까지 네. 컨택률이 좋지 않은 외국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리얼이랑 시구순까지 영입해서 하나 수비진은 진짜 좋아졌어요. 맞아요. 아 근데 맞아요. 수비가 중요해야 더 우승할 수 있어요. 뭐 플로리얼이 컨택은 못하더라도 그 상대가 컨택한 거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또 모르죠. 와서 3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도가 빠를 수도 있죠 이 선수가. 특히 하나가 지난 시즌 봤을 때 류현진, 뭐 폰셉 이런 투수들이 수비 도움을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수들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올 시즌 투수들은 꽤 행복한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새 구장에서 네. 그리고 새 냄새 맡으면서. 폰세 선수 하나만 첨언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심 비율이 구사율이 높은데 패스트볼 구사율이 이게 지난 시즌까지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조정될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 플레이 스타일을 이어갈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워낙 구속에 강점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가 어떨지 하나는 정말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는 진짜 구속이 좀 빠른 투수들을 선호하네요. 예전부터 네. 뭐 카스티오도 생각이 나고 여러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이글스 플로리얼 타자와 플로리얼. 코디 폰세 새로운 투수가 기존에 있던 와이스와 함께 3명의 외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NC 다이노스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런왕은 건재하고요. 2명의 투수를 바꿨습니다. 네. 라일리 톰슨이랑 로건 앨런이죠. 로건 앨런은 사실 한때는 그 존 레스터라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꽤 맞아요. 유명했던 투수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보스턴에서
그 각광을 받았고 그러다 샌디에이도 갔고 로건 클리블랜드 앨런 저 갔다가 옛날에 OOTP 할 때 썼었습니다. 꽤 유망했어요. 기억나요. 메이저리 네. 탑백 안에서 들었던 선수고 맞아요. 그때는 한창 때는 구속도 막 93할, 95말 좌완 투수인데도 이렇게 나오면서 아 정말 좋은 투수였는데 사실 메이저리에서 보여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명 할당돼서 애리조나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방출돼서 한국에 온 거고 하지만 카이라트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올해 봐봐줬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뭐 앞서 말한 반즈 데이비슨 이런 느낌이랑도 비슷할 것 같고 일단 앨런의 장점은 뭐 공이 빠르다. 네. 92마일 정도니까 한 146에서 148 정도 올 시즌 한국에서 기록할 것 같고 단점이라면 그 구속에 비해 뭔가 갖고 있는 건 아쉽다. 재구나 변화구나 모두 아쉽다라는 게 제가 봤던 앨런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뒤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투수를 가장 잘 뽑기로 소문난 팀이 NC 다이노스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뭐 찰리부터 해커 정말 좋은 선수들 많았잖아요. 이 두 선수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사실 NC 외국인 투수는 다 믿거든요. 네, 저도 걱정을 맞아요. 하네요. 네. 다 잘 뽑았어요. 네.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라일리 톰슨 선수가 전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약간 이건 올드 스쿨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 찍는 네. 힘으로 찍는 저는 이 라일리 톰슨 선수가 물론 로건 앨런 선수가 1선발이고 라일리 톰슨 선수가 2선발일 가능성이 극도로 그쵸. 높은데 네. 뭐 계약금 자체도 다르고요. 근데 라일리 톰슨이 사실 주목이 커브입니다. 커브. 그 12호 커브. 네. 저는 이런 선수들을 좋아해요. 약간 타점 높은 선수들. 네. 그 라일리 톰슨이 좀 애매한 선수인 건 맞아요. 일단 이 내구성 자체도 좀 의문점이 있는 선수인데 네. 그리고 커브가 저는 이 커브를 정말 이런 올드스쿨 커브를 좋아해요. 메이저에서 통하지 않는 커브거든요. 요즘 이런 네네. 전통적인 커브. 약간 좀 회전 강한 너클 커브 아니면은 너클 커브에 이제 커터나 자이로 슬라이더 얻는 선수들 있잖아요. 딱 네네. 이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톰슨이 막 여러 가지 구종을 쓰는 피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커브랑 이제 슬라이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팔각도 높은 올드스쿨 피처, 타점 높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전 좀 궁금해요. 라일리 톰슨. 그리고 이 선수가 우투인데 좌타에 강한 역스플릿 선수거든요. 네네. 특히 이 좌타 상대로 커브가 잘 먹어요. 이게 좀 근데 원래 커브가 역스플릿인 네.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좀 스탯만 보면 좀 궁금한 재밌는 선수예요. 플로리어가 좀 다른 면에서. 약간 그 NC 다이노스니까 네. 뭔가 신형과 외국인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NC라서 좀 더 기대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NC라서 NC. 이 정도의 선수라면 NC라면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면 만약에 삼성에서 이런 선수 데려서 저 욕 되게 했을 것 같은데 뭔가 NC라서 왠지 잘 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이 뭐 최고 99마일까지 찍는 투수니까 그쵸. 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그렇죠. 정도면. 뭐 힘으로도 누를 수 있고 뭐 다양한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NC 특히 진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NC 외국인은 믿고 봐야 돼요.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맞아요. 루친스키, 하트 너무 많습니다. 그쵸. 네. 에릭 페디도 있어요. 에릭 그렇죠. 뭐 다들 네. 한 따까리 좀 했던 선수들이 그쵸. 많았어가지고. 네. 결국에 라일리 톰슨은 그 체력 문제가 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사실 100이닝 이상을 던졌던 시즌이 2024 시즌밖에 없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라일리 톰슨도 분명히 좋은 NC가 뽑은 외국인 투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다면은 진짜 좋은 투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NC 다이노스의 세 선수를 만나봤고요. 마지막 히어로스의 세 선수를 만나보자면 여기는 정말 어이가 특이합니다. 없네, 두 명의 타자를 씁니다. 오랜만에 보네. 일단 로전버그가 새로 들어왔고 푸이그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카디네스까지 이렇게 세 선수로 구성을 했는데 외국인 타자가 두 명이고 외국인 투수가 한 명이에요. 일단 투수를 빨리 얘기하고 타조 넘어가죠. 네. 로전버그 뭐 그 직구가 이제 한 90마일 정도 나오는 144에서 145 정도 던지는 투수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제구력일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그 약간 이 선수도 뭔가 류현진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커터와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의 투수고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수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도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KBO 타자들한테 맞으면은 또
힘찍노가 안 되잖아요. 이 많이 선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선수에는 사실 비싸게 데려온 선수는 아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아마 로젠버그 선수가 얼마냐? 한 80만 달러인가 그런 80만, 네 80만 달러네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잘 되면 이제 헤이수스처럼 되는 걸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딱히 평가를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좀 까봐야 알 것 같다.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 정보가 그런 애매해서. 식으로 와서 키움에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어요. 예전에 뭐 브리검이라든지, 맞아요. 요키시, 네, 요키시라든지 그쵸, 굉장히 키움 장수인 자원들을- 맞아 맞아요. 요키시, 뭐 베네켄, 앤디 베네켄이랑 헤이수스, 베네켄은 아주 잘했었죠. 네. 로전버그까지 그런 이렇게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야 어떻게 제가 이 계속 두 타자는 제가 다저스랑 삼성 팬인데 어떻게 둘 다 이 애증의 선수들이 하나씩 있는지 네. 저는 아. 푸이그가 한국을 또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특이한 선수예요, 이 선수 정말. 사고 쳐서 나갔는데 분명. 그러니까 푸이그가 막 그런 막 요즘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 돌아왔다. 안우진 있어? 아니 없어. 이정우 있어? 아니 없어. 걔네 다 없으면 어떻게 해? 김혜성 있어? 아니 없어.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푸이그가 또 스타성이 또 있는 선수잖아요. 그쵸. 예전에 다저스 시절 때부터 네. 뭐 힘도 좋고 맞아요. 여러 가지 스타성이 있는 선수인데 다시 한번 히어로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사실 뭐 키움이 예전에 러셀도 다시 재영입한 경력이 있고요. 그렇죠. 약간 잘 주워 쓰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 푸이그는 뭐 저는 이 푸이그가 사고만 안 터졌으면 아직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을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능력은 네. 뭐 다 검증이 됐죠. 22년에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때 KTV 한국 시리즈까지 갔고. 사랑했다. 네. 잠깐 맞아요. 사랑했었어. 맞아요. 푸이그 그냥 푸이그 선수가 있었을 당시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KBO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그쵸. 코로나 그때 당시가. 직후인가요? 맞아요. 코로나 네. 직후여서 그때 저는 뭐 봤었던 뉴스로는 푸이그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날 키움 관중석에 몇백 명 정도밖에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 22년도였으니까. 네.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 KBO가 가장 그 피크를 찍은 이 시점에 푸이그 선수가 돌아온 거는 푸이그 선수라는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푸이그 선수가 키움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 이런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관심이 많아졌을 때 이런 스타성과 그쵸. 기행 좋은 뜻입니다. 좋은 그쵸. 뜻으로 기행을 펼치는 선수가 네. 온다면 흥행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모르겠다. 도박으로 나가던가요? 다시 침만 안 맞는다면 다시. 네. 맞아요. 푸이그, 네. 카디네스 이런 애들은 음. 모르겠어요. 얘네는 그냥 좀 싱숭생숭해 얘네 보면. 약간 가만히 뛰면서 좀- 잘하면 좋을 좀 텐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있고 또 그렇다고 맞아.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특히 푸이그는 그래도 좀 치유가 많이 됐는데 카디네스. 카디네스 얘는 얘는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는 부상 안 당하면 잘할 겁니다. 네. 얘는 진짜 음. 저는 이 선수 제가 예전에 이거 삼성 팬들하고 얘기했는데 얘는 좀 관성부터가 야구 잘할 것 같다 했거든요. 네. 야구 잘하더라고. 저는 이 선수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데뷔전인가 데뷔 두 번째 맞아요. 경기. 아 롯데전에서 그 저기 장외 장애 홈런 친 거. 그 진해수 상대로 아마 네. 김원중 선수였습니다. 140m인가? 그 김원중 선수 상대로 아, 끝내기인가 그게 그거예요. 동점인가 데뷔 첫 홈런을 진해수 선수 상대 쳤고 끝내기 홈런을 김원중 상대로 그때 7월에 롯데가 5대 3가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을 네. 거예요. 그렇군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맞아. 그 좌측 담장 밖으로 좌측 담장으로 네.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면서 네. 쳤는데 뒷발 빼면서 쳤는데 그게 까마득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아. 삼성에도 이런 선수가 왔구나. 드디어. 하지만 근데 잠깐 보여줬죠. 그렇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요즘 맞아요. 시즌 이제 비시즌에 요즘 삼성 라이온즈의 그래서. 트레이닝 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세한 거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네. 뭐 말씀을 아끼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 부상이라는 게 이 선수의 그 플레이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연한 사실이니까 만약에 키움에서 만약에 그 아프기 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야 키움은 정말 무서운 타자를 한 명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이용타라고 푸이그랑 해도. 같이 터지면 타선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송성문까지 이주영도 있고 여러 다 그리고 젊거든요. 그렇죠. 오래 쓸 수 있어요. 키움도 이 공격력 하나만큼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투수진에는 물음표가 많이 붙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터져준다면 공격력이 강해져서
흥행몰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스타성 있는 타격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파워도 맞아요. 있고. 네. 너도 사랑했었다. 네. 재밌는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영입한 특히 키움 히어로즈 이번- 굉장히 특이하게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뉴페이스들이 맞습니다. 재밌는 선수들이 많네요. 네. 지금 쭉 10개 팀을 살펴보니까 두산 베어스만 3선수를 모두 교체했고 네. 그대로 간 팀, 뭐 KT 위즈 같은 팀도 있고요. 뭐 한두 선수씩 교체한 팀이 있는데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외국인 농사가 한 해 성적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량은 분명히 좋지 않은 선수를 데려오진 않을 겁니다. 팀 스카우터들이. 근데 그렇죠.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네. 얼마나 워크의식이 좋고 이 팀원들과 융화가 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장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하나를. 하지만 외국인 선수는 언제나 그게 있잖아요. 그 어떠한 커리어가 있건 어떤 뭐 툴을 갖건 까봐야 한다. 맞아요. 외국인은 맞아요. 진짜 그 까봐야 돼. SK 맞아요. 옛날 누구였죠? 그 커리 엄청 좋았던 그 스캇, 맞아요. 테너스캇 같은 선수가 맞아. 케이스도 있으니까 까봐야 한다. 아무리 맞아요. 그 전에 어떤 활약을 했던.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인 선수 작년에도 외국인 선수 가장 높게 평가했었던 사람이 선수가 기자단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선수 평가했었던 선수가 그 기아의 윌크로우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이슈로 그렇게 뭐 끝까지 뭐 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 저는 누구를 가장 높게 평가할지도 좀 궁금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럼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올 시즌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선수가 투수 타자 중에 어떤 선수들이 뽑힐까? 왜냐면 그만큼 너무 좋은 선수들이 들어온 한 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진짜 외국인 선수들은 어쨌든 용병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음. 무조건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아까 터커 데이비스 선수가 있었는데 기아 옛날 프레스턴 터커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 시즌에 정말 못했습니다.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도 있고 못하다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갑자기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다가 터지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외국인은 정말 시즌이 시작해야 네. 뭐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모든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들 중에서 중간에 짐을 싸는 선수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프로의 현실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잘하면 좋고 못하면 욕 많이 먹을 우리의 외국인 용병들 네. 다음 시즌에도 정말 잘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610번째 KBO 리그 새로운 외국인 뉴페이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